문제풀이 한번. 어제 지진 느꼈습니까? 지진. 어제 1시 몇 분에 1시 몇 분이었을까요? 1시 17분? 새벽에. 네, 새벽에. 다들 주무시고 계셨구나. 공부 안 합니까? 다 같이 느껴서 이 공감을 같이 형성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내만 느끼면 난 시험 안 치고 가는데 참. 어제 기장 앞바다 기장에서 53km 지점에서 진도 2.1 이렇게 막 생겼대요.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느꼈냐면 처음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바카스를 너무 많이 먹었나? 감기약 때문인가? 왜 이렇지? 그래서 가보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벌떡 침대에서 이렇게 뭐고 이러더라고 나한테. 글쎄 지진인가 보다. 네, 이렇게 지진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멀미도 아닌 것이. 그래서 야, 평형 감각이 무너지면 탈출은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딱 떠올랐던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광주. 네? 광주? 시험하고는 자꾸 무관한 얘기를 하시네. 네, 내진을 꼭 시험에 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내진 설비를 이번 시험 내진 내거든요. 내진 설비, 그죠? 우리가 이제 횡방향과 종방향, 수직 이렇게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보잖아요. 지진 개수가 어떻고 하는 것들. 이 설비 탈락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항상 이제 모든 일이 생기면 소방과 연관을 지십시오. 지금 출제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지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바로요. 어떤 거? 다음 주에 출제가 다 끝난 거. 다 끝났죠.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호텔에 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모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때마침 부산에 호텔이 있거든요. 느꼈을 거라고 생각. 야, 내진이나 낼까 이러면서 내진 내고 앉아 계실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그죠? 지금 호텔에 아직 없고 시험 주에 우리 그 학력고사란다. 수능하고 비슷합니다. 그 주에 가서 3박 4일 이렇게 이제 숙식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출자로 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전화해보죠. 별일 없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갈 사람은 사전에 알고 있는데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 있습니까? 라면 원래 출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이제 그냥 가는 거지. 그죠? 연락 없더라도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폰 맡기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출자로 간다 해갖고 그 사람이 문제 오픈해주는 거 100% 오픈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이 있죠. 과거에 그런 사람이 출자로 갔었을 때 이런 문제를 냈던 적이 많더라 이런 것들 보고 어떤 교수님이 출자로 가면 결국 그 교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또 문제는 흘러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봅니다.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죠.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제 강주의 붕괴 사고 이후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6분이 매몰이었는데 한 분 이제 구출이라고 애매하고 돌아가신 채로 이제 발견하고 이제 시신을 인양하고 이제 5분이 아직까지 이제 매몰 상태로 돼 있는데 황망하죠. 어저께 뭐 Y인가 하는 기사를 보니까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1군이거든요. 그 건설사가. 근데 1군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보니까 감리도 안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같이 검측하러 갔다가 무너졌었으면 훨씬 더 심각한 사태. 그리고 뭐 붕괴 원인이야 계속해서 조사하고. 근데 원래 그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과거에 있었던 쌍둥이 빌딩의 화재 사고도 1년 정도 걸렸어요. 정말 완벽한 화재에 대한 원인에 대한 조사 부분을 나올 때까지.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섣불리 한 1, 2주 판단, 한 달 이내 판단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철근하고 두께부터 해서 전체 다 하고 하중하고 날씨하고 이런 게 막, 그죠? 응고되는 형태까지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방송에서 막 워낙 빨리 뭐 요청하니까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는데 아주 명료한 데이터 하나 결과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탄력을 받았죠. 이제 단톡방에 올려놓은 내용으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발의가 됩니다. 이제 올해 1월 27일자부터 그리고 이제 사업소가 굉장히 소규모가 되면 3년간 더 유예를 주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하고는 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을 줄 알았는데 방재청에서 우리 유사한 형태, 즉 다중이용시설 소방청에서 이제 나온 자료니까 한번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들은 출력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은 내용이고 문제 빈도는 좀 삼각형쯤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틈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단톡방에 자료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정의 소방에서는 뭘 좀 조심하고 준비해야 될 겁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해놨으니까 그 내용만 약간 요약을 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의와 대상하고 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에서는 어떤 것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이고 처벌 수위 그리고 뭐 개선해야 될 것들 또 소방과 관련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중대재해 지금 나와 있는 처벌법이 있고요. 건설 안전의 특별 관리에 관련된 법률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소방에서 공사하는 중이죠, 그죠? 공사가 이제 진행되어 있는 중. 공사 쪽에서는 우리 소방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임시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임시 소방시설. 임시 소방시설이 미흡하죠. 공사 중인 거, 그죠? 중인 거. 평택의 냉동창고 공장도 공사 중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을 보면 요것만 생각하죠, 요것만. 근데 결국은 화재가 발생해서 똑같이 유독가스의 확대가 있을 텐데 구획이나 방연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이렇게 구획이나 이 방연 이런 형태는 연계 배출 전무하단 말이지. 그럼 만약에 지하층에서 가연성 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는 특정한 화재는 대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형태는 미리 좀 준비하시고요. 공사에 관련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내드렸던 냉동창고 어떤 재질을 쓰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재질에 대해서 어떠한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좀 보고 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형태로 말씀 좀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는 프린트물로 나갔던 예입니다. 볼까요? 보도자료가 나오죠. 이건 뭐 1월 20일자로 이렇게 나왔어요. 20일자로 나와서 지금 프린트물은 제가 엄청 간략하게 드렸죠. 요렇게 외우세요 해서 제 내용만 한번 보면 고용부 소방청 합동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대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의 특징은 뭐 설명만 하면 한 3시간짜리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죠. 심지어 뭐 얘기할 때 얘를 이제 약재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개념이고, 그죠? 그래서 발생되는 연소 생성물에 대한 가스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CO2의 이 소화 설비에 대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근래도 이제 몇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규정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근로자가 조작 실수였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청소하는 중에서 아마 수동 조작함을 조작을 잘못해서 가스가 방출되는 사고, 디지털 센터에 때는 거의 다 CO2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민을 첫 번째 하는 거죠. 왜 자꾸 CO2만 쓰냐? 왜 자꾸 CO2만 쓸까요? 이런 거지. CO2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CO2가 거의 유일하게 신부화재 적응성이 뛰어나죠. 신부화재에 그렇죠? 적응성이라 해서 소화력이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그죠? 이 CO2라고 하는 것들은 어떨 때 전역으로 되어 있는 전역은 실 전체를 설계 농도쯤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죠? 예, 화염이 없는 불도 원활하게 꺼진다 이런 개념이죠. 신부라는 말은 화염이 없다는 말이에요. 화염이 없는 화재도 꺼집니다. 전역 방출 방식으로 쓸 때만. 전역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국소가 있고 호스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안 꺼져요. 근거가 없지. 그래서 전역 실 전체에서 맞춰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전역 방출 방식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불꽃이 있을 때 화염이 있는 화재하고 화염이 없는 화재는 뭐가 달라집니까? 설계 농도가 달라져요. 설계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화염이 없을 경우에는 2분의 70%가 굉장히 높은 농도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를 나와야지 하죠. 2분의, 그렇죠? 기본적으로 70%니까 2분의 30%, 30%,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약 농도가 높게는 70%까지 가고요. 그리고 화염이 있을 때는, 화염이 있는 화재 경우에는 34% 정도 됩니다. 34% 정도. 이 정도까지만 이제 배경 지식을 깔고 CO2의 특성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올 것들이 많아요. 얘네들을 그냥 물적 특성만 고려해서도 정리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저압식이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쭉 많아요. 그래서 가스는 이번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뭐 이거 나온 김에 안전 중독에 관련해서 조금 시야를 좀 더 열자 하는 개념이죠. 최근에 사고 현황입니다. 약 한 10년 정도를 했었을 때, 그죠? 예. 한 14명 정도의 사망이,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예. 약재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 안전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요. 이건 바람직하진 않죠. 그 형태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조금 더 쌓고요. 개선 방안의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제 CO2에 대해서 좀 열어나왔던 방향성은 얘 하나였습니다. 위험물 저장소에서, 그죠? CO2만 써라. 이런 개념만 있었었죠. 네. 일하지 말고 이걸로 좀 정리하자는 거지. 저위험 화재, 그죠? 예, 소약재. 저위험 화재라는 말을 저위험인가요? 예, 그래서 덜 위험한 소화약재로 바꿔라. 지금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요거는 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파일에만 있는 내용이고, 거기 봐도 좀 같은 내용이 있죠. 이건 답을 쓰기 위한 부분으로 제가 프린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어떠한 설비를 넣고, 이 설비라고 하는 것들은 나와 있어요. 그죠? 출입구부터 비상구까지 10m 이상인 거하고, 그리고 CO2 용기가 45kg 기준으로 해서 100개 정도 이상 되어 있으면 이 설비를 갖춰놔라 이런 거죠. CO2에 대한 감지기 경보기. 그죠? 그래요. 방호구역 내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 나중에 이 자료에도 봐도 나와 있지만, 작업하고 있을 때는, 그죠? 예, 폐쇄시켜 놓고 해도 된답니다. 그죠? 내가 CO2가 방출되고 있는 곳에 갔어. 그럼 CO2 설비를 정지 잡아놓고 작업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거. 그죠? 수동 밸브를 닫든지 닫고 안전핀을 꼽아두고 작동 안 하게 해놓고 해라. 이게 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법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예방대책의 부분이 여러분 지금 나눠드렸던 프린트물로 해서, 그럼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프린트물 한번 보면, 현황 문제점 대책 이렇게만 했어요. 현황 문제점 대책. 그래서 총 3페이지로 프린트물 나눠드린 데는 했어요. 현황에서 진한 글씨들 위주로 해서 체크 먼저 한번 해보면 되죠. 현황이 뭐였습니까? 하면 뭐 배경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됩니다. 이게 현황이죠, 현황. 그죠? 예, 현황은 설치 현황이 있고요. 설치 현황, 사고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관리 현황. 물적 특성은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여러분 페이지로는 1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네, 그죠? 보입니까? 물질 사용에 대한 특성이다. CO2는 무색 무치가스다. 그러니까 위험을 인식하기 어렵다. 그죠? 예. 그리고 뭐 문제가 많죠. 질식 고압으로 되어 있고 산소 결핍 야기시키고. 다음 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죠? 예. 그리고 CO2의 생리적 현상. 이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그래서 문제점 한번 볼까요? 문제점 이렇게. 뭐 죽지. 뭐 문제점이 다른 게 있겠어요? 죽어. 그죠? 여기 보니까 또 저위험 약재 어떻게 써도 됩니다. 그죠?
요 내용 나와 있네요. 저위험 소화약제가 개발되고 이때 저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 명칭은 청정, 지금은 할로겐 함물 및 불활성 기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 옥내 위험물 제조소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발전기를 가동시키기 위한 1000리터 이상의 탱크, 기름 탱크, 경유 그런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CO2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인지미흡. 화면은 좀 널찍널찍하지만 이렇게 딱 줄여가지고 글자 크기 줄여서 여러분 페이지에 이렇게 맞춰갖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줄여서 답지화 시키면 됩니다. 25점짜리로 세팅하고 있을 거니까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안전관리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CO2. 여러분 지금 프린트물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서는 밑에서 6번째 줄에 이 페이지 맨 하단에서 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제일 밑에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대책 한번 볼까요? 대책. 이렇게, 그죠? 목표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CO2로 사람 죽는 사고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아주 좋은 의견인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렇죠? 안 써야지. 그죠? 쓰는데 안 죽는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한 번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하고 2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데 소화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안전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위험 약제로 대체 이걸 신규 때 맞고요. 기존 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 어려운 쪽에 속해요. 그리고 방출 시 쉽게 인지하고 소화 설비에 이제 작업할 때는 사람 있으면 작동 금지고 답쓰기 참 좋죠, 이렇게. 그래서 대책에 관련해서 한번 써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CO2에 관련되어 있는 그죠?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여기 보면 좀 더 상세히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없죠. 프린트물은 내용이 좀 더 많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프린트물 줘봐야 공부를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주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놔둬 그냥 고이 모셔두는 거지. 왜 언제 공부할까요? 나중에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면 공부해야지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 나가 있는 거는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는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충분히 축지됩니다.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그죠? 뭡니까 하면 메모 하나 넣으세요. 지금 나와 있는 FK 5-1-1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노백 1230이라고 하는 도데카 플로르 머시기 있어요. 이제 끝까지 얘기 잘 안 하는데 얘의 단점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 있을 때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요걸로도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불활성 또는 할로겐 함물의 약제 특성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거거든요. 3M에서 개발되어서 전기 절연성, 증발 압력이 엄청 높아가지고 가장 이제 좋은 약제 중에 하나였는데 단점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보고 나머지는 그리고 점프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밀하게 이제 읽어보시면 되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은 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CO2 소화설비의 안전기죠. 요거 별표 치고 요건 오늘 25점짜리로 적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 그대로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관련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지연시간 위험물은 20초. 그죠? 수신기 형식 승인에 관련된 것들은 30초. 지연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실자의 탈출에 관련되어 있는 여유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규정상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20초 만에 탈출합니까? 다리가 굉장히 빨라야 되겠는데. 불가능에 가깝겠네. 그죠? 점검 관련해서 그리고 각각 장치들별로 좀 다 있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요 세 가지 공기호흡기, 수동조작, 그죠? 예, 요거 9번, 6번, 9번, 10번 주로 체크하세요. 6번, 9번, 10번 요 세 가지가 현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CO2의 안전장치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호흡기 넣어라,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공기호흡기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죠? 예, 대전에서 9번에 그죠? 표시등 넣고 그리고 시각경보기 넣으라고 돼 있죠. 시각경보기. 10번에 경고표지, 질식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이 개정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서 요만큼이 기존 거가 개정된 아니고요. 그 밑에는 신설되는 기준을 같이 넣었어요. 프린트물 여러분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프린트물. 그래서 위 3개 그렇죠? 원래는 어땠습니까?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를 했었는데 628조는 소화기로 이제 정리하고 소화기로 628조의 2 프린트물입니다. 하부에 생겼어요. 이 부분이죠. 신설됩니다. 소화기하고 설비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설비에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프린트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2의 신설 628조의 2 CO2 소화 설비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아래 1번부터 11번까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라 해라 그죠? 예.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 창고 등 설치되는 것 1번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라면 감지기 경보기 다르세요. 이렇게. 줄 쳐놓으세요. 1번에 어느 정도 규모 방호구역 내에 요가 이제 약재가 쏟아지는 공간에 뭐 출입구부터 그죠? 예, 출입구까지 이동 거리가 그 끝에서 출입구까지가 10m. 여기는 또 이동 거리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용기가 100개 이상. 이번에 소화용으로 외에는 작동 금지 당연한 말이죠. 예, 그리고 개시, 작동 출입구 그리고 수동 조작함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조작하면 안 됩니다. 표지를 해주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3번에 그죠? 점검 목적의 한정. 출입 일시, 기간, 내용 주기하고 들어가세요. 주기해 놓으세요. CCTV로 확인이 가능하면 뭐 가능하겠다라는 말이고. 4번에 환기 조치하세요. 지하 밀폐실 돼 있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환기 조치하고. 5번에 수동 밸브, 차단판, 안전핀 세 가지 체크해 보세요. 수동 밸브, 차단판, 그리고 안전핀. 그렇죠? 예. 작업할 때. 그래서 안전핀을 꽂고 하라고 이제 얘기해 주네요. 쉽게 말하기가 좀 힘든데, 그죠? 보통 이거 안전핀을 꼽아 놓고 이제 작업 마치고 집에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3일 만에 점검하러 가보면, 아유, 한 4일 전에 점검했는데, 이 놔두고 갔는가 봐, 이러면서. 근데 소름이 쫙 끼치죠. 그럼 담당자는 확인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바빠가지고 막 불 나빠오면 작동 안 되게 만드는 건데 깜짝 나더라고요. 6번에 보관실에 용기 배관 밸브 교체 작업 시 공기호흡기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세요. 약간 한심하다고 지금 웃으신 분이 공기호흡기 끼고 이렇게 작업하면 작업자가 견딜까요? 안 하고 말지 이러면서. 그 밑에 5번 조치는 공통입니다. 5번에 다시 동그라미에서 잘 보고 7번도 전기 배관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7번 작업할 때 교육하고 작업 계획서 잘 제출해라. 우리 소방이 작업 계획서를 제출 거의 안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작업 계획서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작업하고 있으면 출입하는 곳 입구에 작업 계획서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적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작업하고 어떻게 몇 명 투입해서 뭐 누구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 다 안전교육 받았고 안 받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소방은 약간 안 해놓더라고요. 안타깝지. 그죠? 그 밑에 보시면 9번에 소화설비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해라. 작업 끝나고 나면 안전핀 뽑아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죠? 10번에 교육 잘 시켜놓고 11번에
표지 잘 해놔라. 이런 내용으로. 요 내용까지. 요것 또한 25점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렇죠? 예, 소방법상 CO2 소화 설비 안전 대책과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기준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적어봐라. 그렇죠? 이렇게 법 같은 것들은 정말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힘들지만 그냥 주는 문제와 똑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만점 줄 테니까 너 준비해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래 그럼 다음에 받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줄 때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물류창고는 단톡방에만 올려놨습니다. 프린트하기에는 조금 과해서 여기 지금 21년도 6월에 물류창고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이 나왔어요.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얘는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요 관련 내용이다. 그죠? 화재 분석 취약성 정도까지만,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류창고에 대한 종류 어떤 스타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고요. 화재 발생에 대한 사례들 사진으로 보시면 좀 더 편리하죠. 보시고 그 다음에 화재 취약성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단톡방에 보시면 물류창고의 화재 취약성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두 번째 거. 전기저장시설에 설치되는 그쵸?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지금 또 최근에 ESS 화재가 2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 핫합니다. 그죠? 현장에서 발생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다들. 그래서 지금 요구의 부분이 21년도 6월 7일자로 나왔지만 지금 좀 뜨고 있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 용어에 대한 명료한 정의 등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자는 거지. 자, 밑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5개형 전기 저장 장치 설비에 설치되는 자동 소화장치의 열폭주 관련돼서 열폭주 한번 체크하세요. 열폭주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로 띄워버리는 거야. 폭주죠, 폭주.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발열과 방열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가는 거죠. 열이 발생하니까 반응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을 자꾸 식히는 과정을 계속 가는데 갑자기 너무 튀어버리는 거. 그때부터는 이제 진압도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죠. 정의들, 셀, 묘듈, 렉, 이벤트, 더미 이런 것들 못 들어봤지, 그죠? 예. 그래서 이벤트 모듈이라는 게 열폭주 발생시키는 거. 더미는 마네킹 같은 것들입니다. 그죠? 실제로 들어있지 않지만 이 정도에 넣어두는 거. 열폭주 정의 잊지 말고 체크하세요. 지금 여러분 프린트물 돼 있고 저도 체크해서 드렸으니까 이 정의는 따로 정리하셔서 열폭주가 도대체 뭘까요? 항상 모든 정의는 법제화됐었을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점 기준상으로. 원래 네가 알고 있는 내용 적는 건 난 괜찮아. 하지만 내가 묻는 건 법에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잠깐만 읽어보면 배터리 내부의 발열 반응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발열 반응의 속도가 점점 가속되어서 에너지 방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때 이제 가연성 가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죠. 단톡방에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갑자기 확 되는 거구나.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보여드렸다. 그죠? 오프 가스, 이게 열폭주 직전 가스 까지 개념 잡고, 그리고 우린 준비하고 조심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은 전조 현상입니다. 열폭주 발생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따지는 거죠. 온도, 가스 방출량 이런 것들 다 따지고, 그래서 어떻게 진압할 거냐. 여기에 있는 프린트물에는 시험을 먼저 해보고 그 당시에 온도 그리고 가스 방출률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물분무로 해서 진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과연 잘 될까요가 고민이죠. 다음 페이지에 4조입니다. 설계 기술 도서. 자동소화장치는 잘 이해해보면 네가 제출한 과정에서는 이만큼 소화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면 모든 ESS는 규정화되어 있지 않죠. 나는 이만큼 대용량 배터리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했어요. 하지만 소화약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무한정 모든 설비에 적용할 수는 없단 말이지. 적용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면 엔지니어죠. 엔지니어드 시스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지금 만든 약재는 요만큼까지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만큼 설계자에 대해서 뭐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계산적 능력이 필요 없는 요만큼까지가 내가 가능해요. 이때가 프리 엔지니어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엔지니어드는 어떤 개념입니까? 소화 설비의 개념이고요. 설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프린트물 나눠준 거는 자동 소화 장치지. 자동 소화 장치는 프리 엔지니어드에 가깝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 이렇게 체크해서 한번 봐놓도록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 프로그램 같은 걸 돌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테스트를 해볼게. 그럼 여기서 어떤 테스트를 한다고? 테스트가 이 규정이에요. 이 규정. 요거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원래 소화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얘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우리가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주방에서 남불 요만큼 규격에서는 그 약재만 뿌려도 충분히 꺼져. 근데 주방이 초대형 주방같이 넓어. 그때는 자동 소화 장치 몇 개 갖다 놓고 화원 위에다가 설치한 데서 불이 꺼진다. 못 믿어요. 그때는 어떻게? 소화 설비 관련해서 엔지니어드로 설계를 해줘야 돼요. 다시 쉽게 얘기합시다. 대규모예요. 대규모. 그리고 소규모면서 제한적인 거지. 소규모면서 제한적이에요. 이때 제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약재 만든 회사에서 말하는 조건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했어. 불이 안 꺼졌잖아, 이 자식아. 야, 우리는 이렇게 꺼진댔지. 그게 꺼지겠냐,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만한 설비, 조그만 규모, 아니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조건을 맞춰줘야지 끄지. 그 형태를 시험을 대신 받아주는 거지.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자동 소화 장치는 설계자가 필요 없어, 어떤 개념에서는. 그죠? 설계 실험을 통해서만 결과가 나왔어. 하지만 여기는 전문 설계자가 프로그램도 돌리고 약재가 방출하는 양부터 해서 다 확인해서 꺼진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분이 완전히 돼야 돼요. 여기는 엔지니어드, 여기는 프리 엔지니어드. 이런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 테스트를 할 때 조건이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체크해 보시고, 설계도서 이런 것들, 기술도서 이런 것들 다 나오네요. 넘어가지고 어떤 텍스트 합니까? 나머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12조 한번 체크했네요. 난연성 시험. 나머지는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난연성.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21조죠. 21조에 열폭주 진압 성능을, 그죠? 결국은 이제 열폭주 관련해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벤트 모듈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정의를 먼저 읽고 잘 와셔야 돼요. 열폭주가 발생하는 모듈을 이벤트 모듈이라고 하고, 그 인접되어 있는 모듈로는 열폭주가 이제 전이되거나 전파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결과서 제출하니까 뭐 있습니까? 하면 3번에 열폭주 진압 성능에 대한 결과, 감지 시점, 변화량, 종료, 그 이후에 어떤 상태다.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고 갔어야 될 것들이 12페이지, 별표 3. 다 줄쳐서 읽어보세요. 열폭주 시험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림도 한번 잘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진압 성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요렇게 렉을 쌓아두고 하네요. 그죠? 모듈 더미 거, 불은 여기서 내오고 나고 위아래쪽에 안 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시험하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듈은 3개 정도를 놓고 시험하네요. 그죠? 그래서 꺼지냐 안 꺼지냐 한번 보시는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나머지는 봤어.
그럼 성능은 불 꺼지는 건 당연한데 재발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4시간까지 두고 다시 재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4페이지에. 그리고 온도 12시간까지 체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CO2 물류창고 중대재해 지금 나와 있는 그죠? 전기 저장 시설의 자동차 장치 그리고 프린트 하나 더 올린 거는 사전 재난입니다. 사전 재난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전 재난에 검토 지침서 메모 하나 하셔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이걸 막 답지처럼 보다는 미리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전 재난에 대한 영향성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초고층 지하 연계 특별법이 있다 그죠? 요 속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죠. 요게 좀 더 훨씬 더 높은 범위, 더 큰 범위고요. 그 하위가 이제 고층 규모가 얼마 이상 되고 나면 성능 위주 설계하죠. 초고층 지하 연계는 사전 재난 영향성 평가를 받아요. 사전 재난 영향을 받죠. 이것들은 뭐 우리가 해일부터 시작해서 테러까지 영향을 전부 다 봐요. 뭐 그렇죠? 예, 뭐 지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는 거지. 그렇죠? 주도하는 곳은 얘는 시청에서, 얘는 소방본부에서. 그렇죠? 성능 위주 설계가 끝나고 사전 재난을 받는 경우가 많죠. 1, 2차를 득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똑같은 규모가 둘 다 대상이 될 때 성능 위주를 받고 사전 재난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들은요. 성능 위주 설계는 소방 관점, 건축 관점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뭐 위원들을 보게 되면 소방관 그리고 건축사, 그리고 교수님, 소방 뭐 기술사 이런 사람이 와요. 얘는 각종 전체. 그렇죠? 설비, 뭐 외부 디자인, 뭐 정말 뭐 색채, 뭐. 그리고 시청에서는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교통 영향 평가 받고요. 뭐 기타 등등 또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중에서 사전 재난 영향성 평가할 때 뭘 주로 보면 되겠냐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내가 딱 2가지만 무조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종합방제실 보세요. 종합방제실 그리고 사전 재난에 관련돼 있어서 뭐 총괄재난안전관리자의 역할 그렇죠? 봐야 되는 것들 최근에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이런 내용들 그렇죠?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만 보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짧게 모의고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잠시 끊었다 갈까?